안녕, 우리 고2 친구들. 오랜만입니다. 다들 집에서 잘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이제 2018년도 6월 모의고사 문제풀이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다 풀어 놓았을 것이라고 믿고 문제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은 오늘 이 폭풍을 뚫고, 태풍을 뚫고, 쌤이 진짜 운전 생자 초보라고 내가 얘기했나? 쌤 오늘 혼자서 드디어 처음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와서 촬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쌤의 이 목숨 건 정성을 좀 이해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 화정문풀이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3번은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2018년도 6월 모의고사를 지금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른 때보다 실수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쉽고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예상을 합니다. 난이도가 좀 쉬웠으니까 조금 그래도 마음 편히 진행을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할게요. 자, 1번부터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서 여기 지금 글을 보시면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이지? 지금 보시면 교실 미화에 대한 거, 교실이 지금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지금 발표가 쫙 되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늘 이야기하지만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떤 모의고사가 되더라도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법이나 뒤에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뺏어갈 부분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1번부터 10번 하고 현대문학 쪽에서는 절대 틀리는 문항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죠. 1번에서 10번은 절대 틀리는 게 없도록 합시다. 자, 갑니다. 1번.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에 보시면 제시할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렇게 했어. 자, 여기로 띄울게 화면에. 제시할 정보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시할 정보의 출처가 본문을 아무리 다 찾아보셔도 없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너무나 쉽게 4번을 고르실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요거 틀린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갑니다. 2번. 기억에서 미음에 나타난 발표자의 말하기 의도로 발표자가 이 말을 왜 했는지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기억. 1번 기억. 우리가 저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자, 그래서 발표 내용이 청중의 평소 관심사임을 부각한다. 지금 우리가 저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가 평소 관심사겠어? 관심이 없으니까 평소에 교실을 그렇게 난리를 쳤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무관심했다는 걸 부각시켜야 돼. 부각시키는 문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관심사이다. 틀렸습니다. 자, 2번 니은.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청중의 경험을 환기시킨다 그랬어. 자, 여러분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건 지금 청중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 하고 돌이켜 생각해보는 계기를 만들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이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켜주는 질문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맞는 거고요. 3번의 디귿. 이제 엉망진창인 교실과 외부 효과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라는 문장이네요. 자, 여기서는 지금 청중의 반응이 상황에 맞지 않음을 강조한다. 청중이 지금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이 글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지 않고요. 4번 리을에
어디 그뿐입니까? 라는 문장이네요. 자, 이것은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가 부족한 상황을 지적한다?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심각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그렇다면 지금의 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거네요. 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배경 지식을 확인한다. 배경 지식은요, 미리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이 청중들이 경험이라든가 혹은 배움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배경 지식은 이미 머릿속에 쌓여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기 위한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개선책을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5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번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3번. 보기는 학급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이다. 학생 1, 2, 3이 지금 다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학생 1이 뭐라고 했느냐. 교실을 어지럽히는 학생에게 그에 상응하는 벌점을 부과하자. 자, 지금 이 친구는 벌점을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벌점 때문에 각자가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2는 이제 학생 1의 말을 부정을 하면서 자, 벌점을 주기보다는 교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을 매주 학급회 시간을 투표로 뽑아서 청소를 일주일 쉬게 하는 등의 혜택을 주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학생 2는 혜택을 주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 3은 매달 환경 미화 심사를 하여 우수 학급에 시상하는 방안을 학교에 제안합시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우리 교실에 지저분한 문제를 우리 반만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 말고 이거를 학교에 제안을 해서 아예 학교 차원에서 미화 심사를 하면 우리 학교가 전체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을까,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학생 3은 학생 1, 2와는 차이점이 있죠. 학생 1, 2는 지금 학생들의 개인적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학생 3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시다. 1번, 학생 1은 개인의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맞죠? 잘못을 한 사람에게 벌점을 준다. 이러면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거죠. 맞습니다. 2번, 학생 2는 교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지금? 그 다음, 학생 3은 개인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구나. 자, 아까 이야기했죠. 학생 2, 3. 이 친구는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게 지금 제도를 요구하는 거죠. 이런 방안을 요구를 하는 게 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얘가 지금 3번,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 그러니까 전교의 아예 공통적인 얘네 교실만 더러운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얘네 반 애들만 이상해서 얘네 교실만 더러운 상황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알맞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 3번이네요. 자, 4번에 학생 2와 학생 3은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군. 묶이면 안 돼요. 학생 2하고 학생 3은 한때 묶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학생 1, 2, 3 모두 교실의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를 하고 있군. 맞죠? 잠깐만, 4번 쌤이 지금 잘못 설명했죠. 학생 2와 학생 3은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그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건 맞는 말이네요. 왜냐면 지금 학생 1은 개인의 행동에 책임을 물어서 벌점을 주자는 거고 학생 2와 3은 책임을 묻고 뭐 잘잘못을 따지고 네가 잘못해서 벌점이 몇 점이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쌤이 아까 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지금 아이고 이렇게 볼게요. 자,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론에서의
일부이고, 그죠? 이 활동 1에 따라서 나는 활동 2에 따라 찬성 1이 작성한 글의 초고가 되는 것이다. 자, 물음에 답해보시오. 자, 여기 지금 4번에서 7번은 약간 복합적이죠. 다른 모의고사 때는 대답 문제 따로, 글 쓰는 문제 따로 이렇게 였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문제를 4개나 줬어요. 그죠? 그 대신 지금 화작치고는 지문이 조금 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풀어보셨겠지만 난이도는 전혀 높지 않았으니 쉽게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질문은 각각 다 읽어보셨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내용은 보시면 지금 결국 뭐야? 인간에게 필요한 여기죠. 동물 실험.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용을 하기 전에 동물 실험을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러한 동물 실험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찬성 1이 쓴 초고인데 찬성 1 역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친구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논제 자체가 뭐였냐면 논제가 동물 실험을 동물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 요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친구가 찬성 1입니다. 요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것을 헷갈리신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가에서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가에서 A, B. 자, 가에서 보시면 찬성 1이 동물 실험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해서 쭉 이야기하는 부분이 A고, 반대 1이 동물 실험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한 부분이 B네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일단 1번. A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동물 실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전문가의 견해, 권위자의 이야기는 1절 나타나지 않죠. 자, 그래서 안 되고요. 2번. 자신의 직접 경험을 근거로 동물 실험의 안전성에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1957년 독일의 제약회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때 그 약을 복용한, 그러니까 동물 실험은 통과했지만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유산을 하는 등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자기가 조사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직접 경험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 때문에 안 돼. 전문가의 견해 없어. 이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3번. B.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여 동물 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랬다. 자, 지금 쭉 읽어보시면 연구 결과가 어디에 나타났느냐 하면 그 중간에서 조금 아래. 하지만 최근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동물 실험의 정당성 이러이러해서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 동물 실험에 성공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시한 거 맞죠? 미국 하버드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동물 실험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맞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4번 B.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B를 보시면 알겠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 뭐 100명에게 물어보았더니 찬성이 몇 프로, 반대가 몇 프로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거 없어요. 자, 5번. 상대 측에서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자료가 정확한 게 맞습니까? 그때 그 자료가 약간의 어떠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케이스는 지금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됐죠? 그 기관이, 그쪽에 권위가 있는 기관이 맞습니까? 믿을 만한 기관이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데 지금 그런 질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다. 됐죠? 넘어갑니다. 5번. 보기의 자료를 토론에서 활용하고자 할 때 그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5번에 보기를 보시면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라고 많이 들어봤죠? FDA의 자료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질병은 약 1.16%밖에 안 되고 동물 실험의 결과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확률은 겨우 8%에 불과하다라는 자료네요. 땡땡 신문에서 나왔대.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때? 너무 낮아. 일단 공유하고 있는 질병 자체가 너무 낮아. 맞죠? 그리고 결국에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날 확률도 8%에 불과하대. 이 말은 결국 뭐야? 동물 실험에 효용성이 너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이 자료에서는. 이 신문 기사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이 비윤리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고, 비윤리적으로 진행된다는 거 뭐 거기 어디냐? 얘들아 거기 나문단에서 보시면 삼촌께서 근무하시는 땡땡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실험실을 방문을 했는데 동물에게 어쩌고저쩌고 마취도 안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있죠. 그게 좀 비윤리적인 얘기인 거지. 요것과는 일절 관계가 없죠. 쌤 친한 친구가 수의사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얘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의사가 됐는데 수의학과를 갔더니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수의학과에 오면 안 되더라. 너무나 괴롭더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험이 너무 많고 안락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얘기 갑자기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을 거친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겠군. 이게 맞는 말이네요, 지금. 자, 지금 보시면 찬성 측에서 동물 실험을 거친 의약품이라도 안전성을 담보로 할 수 없다. 왜? 8%밖에 안 되니까. 그지? 확률이 이렇게 맞아떨어질, 동일하게 나타날 확률이 8%밖에 안 되니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여기서 동물 실험에서 안전했다고 해서 인간에게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만하다. 됐죠? 그럼 정답이 2번인 거죠. 3번은 찬성 측에서 인공세포를 배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상대 측 주장의 반박하는 자료 전혀 관계없죠. 반대 측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편리한 생활용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관련 없고, 반대 측에서 동물 실험의 대상이 된 동물들이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도 역시 아니죠.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락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많은 그 생체의 실험으로 인해 그 동물의 그 개체의 몸이 너무나 뭐 이제 안 좋아져서 살려두는 것보다 안락사를 시키는 것이 그 동물을 위해 더 인간적인 행위이다. 뭐 이런 얘기였으면 이게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전혀 그런 것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그래서 정답은 2번 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6번. 자 올라갑시다. 자 봅시다. 다음은 나글을 작성하기 위한 작문 계획이다. 이런 거 꼭 나오죠. 이런 개요에 대해서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1문단 독서 토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언급해야겠어. 자 거기 보시면 나문단 1문단에 보시면 지난 국어 시간에 50대 50을 읽고 토론을 했는데 나는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했고 제일 마지막 문장 보시면 평소 동물 실험에 대해 무관심했던 나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하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시를 했죠. 이야기해서 언급했습니다. 됐고요. 이 문단 대학의 실험실 방문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소개해야겠어 그랬습니다. 이 문단에서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삼촌의 그 수의과 대학의 실험실 방문을 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이 친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뭐 마취도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실험용 동물들이 겪는 고통이 동물마다 차이가 있음을 강조해야겠어 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 이 문단에 보시면 뭐 어떤 동물은 많이 아프고 어떤 동물은 덜 아프고 이런 얘기는 1절 나타날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물 보호를 위해
그렇지. 최근에 내가 했던 활동들을 소개해야겠어. 거기 보시면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줬고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5번에 동물보호와 관련된 나의 바람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 되겠어. 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활동이 동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동물과 인간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5번도 맞는 얘기가 됐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어디야? 자, 7번. 가의 토론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된다고 가정을 해볼 때 이어질 토론의 내용 중에 조건을 모두 반영을 한 것을 찾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조건이 3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 맞죠? 조건이 3가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이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쉽게 체크하려면 이거를 이제 기억이라고 해보자. 이은이라고 해보고 디귿이라고 해봅시다. 기억에서 뭐라고 했느냐?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을 일부 인정을 하면서 반론을 시작하자. 지금 동물 실험의 반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동물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을 일부는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면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자는 거지. 그 다음 니은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힌다. 그 이유가 꼭 들어가야 되겠대. 그 다음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자. 어딘가에 비유하는 표현이 나타나야 되겠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번. 아직도 동물 실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의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하는 이유가 나타났죠. 니은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도 나타났어. 인간의 영원한 친구 이렇게 비유를 했어. 동물은 인간의 영원한 친구 은유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지 않은 거 기억이죠. 기억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안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2번. 화장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인정했어? 즉 기억은 들어가 있어. 맞지? 하지만 안전성 검증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을 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이유도 나타났지만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네요. 맞죠? 그래서 2번도 안 되겠습니다. 3번. 인류는 오래전부터 동물 실험을 해왔고 그 결과도 만족할 만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을 거쳐서 만든 의약품 중 일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됐네. 자,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장도 했어요. 아니 주장이래. 이유도 밝혔어요. 그죠? 그렇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안 들어가서 3번도 탈락. 자, 그 다음 동물은 오랫동안 인간의 동반자였습니다. 동물은 인간의 동반자. 역시 은유가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이고 은유가 사용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디귿 됐어. 그런데 인간의 과욕 때문에 소중한 동물들이 지구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동물 실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중한 동물들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반대하는 이유도 밝혔네요. 그죠? 하지만 뭐가 없어? 기억이 없죠. 상대방의 입장을 일부 인정을 하는 태도를 기억에서 보이자라고 했는데 그 태도가 없죠. 그런 문장이 없기 때문에 4번 안 되겠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자, 5번. 동물 실험의 효용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억이 들어갔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기억의 내용이 들어갔네요. 그러나 인간이 동물들과 공존을 할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더 크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뭐가 되는 거야? 반대하는 이유가 된 거죠. 따라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동물들의 절규가 멈춰질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하는 동물들의 절규 이게 지금 뭐가 되겠어? 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지금 살려달라고 하소연하는 동물이니까 동물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지금 살려달라고 하소연을 한다. 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도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간 건 5번뿐이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겹치고 있습니다. 초보는 지금 무섭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길이. 하지만 어떻게든 열심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풍이 연달아 오고 참 코로나에 태풍에 거기에다가 지금은 다 완료가 되긴 했지만 컴퓨터 고장에 빔 고장에 에어컨 문제에 참 다사다난한 우리 해운국어의 여름이 되고 있네요. 얼른 이게 다 상황이 끝이 나서 우리 친구들을 또 이렇게 얼굴 마주보면서 웃으면서 수업하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슬퍼요, 슬퍼. 자, 합시다. 이번에는 8번부터 10번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초보 작성을 위한 메모. 자, 우리가 초보를 작성을 할 때, 그러니까 글을 쓰기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해야 할 일이 주제를 설정한 다음에는 그 주제를 내가 이게 주제에 맞는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읽을 사람이 누구인지, 즉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만들 것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목적은 지금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달라고 건의하는 시청 담당자에게 건의하는 건의문을 쓰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글의 주제는 그래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글의 자료는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자, 사용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니은에 초보가 쫙 쓰여 있습니다. 8번부터 가겠습니다. 가를 참고하여 이렇게 가를 참고하여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봅시다. 자, 기억.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맞죠?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자,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면 퍼센테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나 혹은 몇 년도에는 몇 명, 몇 년도에는 몇 명, 혹은 몇 번,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수치가 지금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냥 몇 년째 이렇게만 나와 있지 정확한 통계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탈락입니다. 자, 이것에 예상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통학로의 실태를 제시하였다고 그랬는데 통학로의 실태는 거기 그래서 이 문단에 보시면 지금 초반에 우리 학교는 통학로가 차도와 인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위험하고 그 길마저 어쩌고저쩌고 해서 심각합니다. 이렇게 있죠. 실태 제시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리을에 이거 맞는 말인지 보고 리을에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학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하였다 그랬는데 어디 봅시다. 자, 이 문단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있죠. 이런 식의 교통사고가 몇 년째 되풀이하다. 그 위에도 지난주에 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제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언급하였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 들어간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넘어갔어. 참 바쁘네요. 그죠? 요거 스크롤도 옮겨야 되고 내 책도 옮겨야 되고 넘겨야 되고. 자, 여기 9번 자료를 활용을 하여 나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골라보자 라고 했네요. A가 지금 학부모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통학로가 위험해서 늘 걱정이에요. 승합차에 태우려니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고 꽤 비싸잖아. 10얼마씩 하더라고 요즘에. 아이를 직접 학교에 데려다 주려니 엄마의 출근 시간도 너무 빠듯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 신문 기사에서 무슨 얘기 있었냐면 스쿨존 얘기가 나왔네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설정한 특별보호구역이다. 근데 최근 통학로에서 중고등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스쿨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안전해졌어. 그렇지만 문제는 뭐야?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대. 자, 그래서 도로교통 담당 부서에서 스쿨존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근처에도 스쿨존을 설정을 해달라. 이런 민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C는 교통 잡지래요. 이 잡지를 보시면 아래 표를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도로교통 담당 부서에서는 도로교통안전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학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설치된 곳은 50곳이야. 근데 설치가 안 된 미설치된 곳은 250곳이야. 그러니까 지금 5배죠. 근데 교통사고 건수를 보시면 설치가 된 50곳에서는 한 건밖에 나지 않았어. 근데 250곳에서는 40건이나 나는데 즉 똑같이 5배라면 사고 확률도 5배여야 되는데 사고는 지금 40배가 된 거야. 맞죠? 그러니까 지금 설치를 하면 확률이 아주 많이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자 있어. A를 활용하여 학부모 인터뷰예요. 안전하지 못한 통학로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늘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좋네요. 그죠? B를 활용하여, 자, B는 신문기사, 스쿨존의 적용 범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해결 방안에 추가를 해야겠어. 좋네요. 자, 3번에 C를 활용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문제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로 삼아야 되겠어. 맞죠?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를 하면 그런 것은 근거 자료로 쓰기에 아주 딱 좋죠. 신뢰성이 높아지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A와 B를 활용을 하여 통학로 안전에 대한 불만이 학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면 강조해야 되겠어. 자, A랑 B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A와 B를 보시면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마다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학교에 대한 비판, 불만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죠? B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신문기사도 보시면 이러이러한데 뭐 학교에 건의를 한다, 학교에 불만이다, 뭐 교장선생님한테 건의할 거다 이런 내용 일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4번이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인 거고요. 5번에 B와 C를 활용을 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상 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해야겠어. 자, 여러분, 이 글의 예상 독자가 지금 누굽니까? 맨 앞에 나와 있죠. 시청 도로교통 담당자입니다. 맞죠? 시청 담당자. 이 사람이 말이야, 지금 B와 C에서처럼 중고등학교에도 스쿨존을 확대를 한다거나 혹은 C에서처럼 각종 그 통학로 교통 안전 시설을 막 설치를 하면 사고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시청의 담당자님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이러이러하게 하시면 사고의 비율이 확률이 훨씬 떨어질 것입니다. 라면서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5번도 가능하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10번. 나의 기업에서 미음에 대한 점검 결과와